어때? 같이 보자. 자, this basic principle of 빈칸. 빈칸의 기본적인 원리가 올라오 허라 그랬다. 지속적인 일련의 점증적인 modification 변화를 아니지? 이거 올라오, 그러니까 이거 주어처럼 동사처럼 목적어 목적격 보니까 변화가 to be introduced 도입되도록 뭐 끌어보자. 하여간 빈칸이 변화지. 점증하는 변화가 도입되도록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게 그다음에 만약 경험에 의해서 demonstrated 입증이 된다면 이로운 것으로 그렇다면 그건 integrated back 다시 통합될 수 있대. 이 전통의 메인스트림 주류로 뭐래 이거잖아. 올라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자, early human society were nomadic. 이게 또 약간 이게 노마딕이란 말이 이 노마드가 유목민이지 그 형용사고 농경 생활할 때 상대 개념 수렵 채집인의 생활을 노마딕이라고 하지. 당연하겠지. 수렵 채집인 사회였는데 여기 있잖아, 그지? 수렵과 채집에 기반을 뒀고 그리고 in a shifting pattern of life in search of new source of food 이렇게 음식의 새로운 원천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또는 변화하는 삶의 패턴에서 우리가 아는 얘기야. 음식 찾아 돌아다니면서 퀄러리 특징 또는 자질 뭐 예를 들자면 가벼움이지 라이트네스 경량성 그리고 휴대성 포터빌러리 포러블이 이제 가지고 휴대할 수 있는 이잖아. 그리고 적응성 뭐 이런 것들이 dominant criteria 지배적인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아는 얘기긴 한 거야. 유목민 돌아다녀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고 휴대 가능해야 되고 적응 가능해야 되고 뭐 이랬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농경 얘기 나오잖아. 이런 농경에 기반을 둔 보다 정착한 시골 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른 특징들 얘랑은 달라야겠네. 그리고 그게 뭐냐면 다른 전통의 형태인데 또 형용사지 appropriate 적합한 거야. 새로운 패턴, 삶의 패턴에 적합한 이게 빠르게 이물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주어 동사고 콤마콤마는 항상 삽입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동격으로서 뭐 이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위에는 수렵 채집이고 밑에는 농경인데 이 새로운 삶의 패턴에 맞춘 적합한 새로운 어떤 이제 전통의 다른 형태들이 등장했다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뭐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상태지. 기말고사 기준으로 보면 농경 정착, 인구 증가, 문명의 시작 이런 거 있었잖아. 같은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흐름이 바뀌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나오긴 하겠네. 그런데 that 이하가 반드시 emphasize 강조돼야 돼.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전통이라는 것은 항상 not 나오면 항상 컴사로 샤프로 표시해. 그건 나의 법이지. 이게 아니라 이거다야. 그러면 여기가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 내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적어도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또 잘 몰라도. 그치? 전통이라는 게 어떻다? 요거다 이제. 바뀌는 거지 변화나 변형이라고. 근데 그게 뭐에 적합한 거냐면 사람들하고 그들의 환경에. 그렇지. 사회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면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행이나 전통이 바뀐다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따 표시를 해보고 단어는 요건 이따 한번 보기로 하자. 자, 그 다음에 올도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주절 파트가 중요한 거잖아. 전통적인 형태는 이 사회적 집단의 경험을 반영을 하지.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걸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 생활하고
농경 생활하고도 거기서 검증된 유리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걸 전통이라고 하고 변화가 일어났을 거야. 그렇지만 specific manifestation 요건 이제 밑에 있었잖아. 그치? 주석이 달라져 있었단 말이야. 원래 자꾸 단어 얘기하는데 manifest라는 게 동사로 분명하게 나타내다, 형용사로 분명한이고 이건 분명하게 나타냄. 그래서 뭐 겉모습 외형이라고 한 거야. 구체적인 또는 특정한 드러나는 형태가 adapted 역시 적용이 채택이 되었어. 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다양한 그리고 썰을한 뭔가 방식으로 뭐하기 위해서 개인 사용자들의 needs 요구를 적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 지문은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이 나오면 요거는 A라는 개념이야 요거는 B라는 개념이야 그거를 나눠볼 수 있는 형태가 나오기는 했어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통적인 형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화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의 욕구에 또는 요구에 충족시켜준다는 세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온 상태야. 좀 더 가볼게. 그 다음에 근데 체어라고 하니까 예시가 나왔으니까 위에서는 또 딱 적합하게 뭐 요거 1대1 대응을 하기에 숫자가 하나가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요 예시하고 직접 문장하고 맞춰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의자가 그것의 기본적이고 수용되는 특징이라는 것을 유지를 하지 반면에 여전히 되게 밀접하게 세부적으로 shaped 형태가 만들어져요. 뭐에 맞춰서 하냐면 이 특정한 사람의 피직, 체격이라든지 이제 몸의 비율, 몸의 크기 정도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the physique and proportion of a specific person 이라는 게 직접 문장에 이걸 B라고 하자 우리.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일반화된 문장 직전 있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고 특히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올도우 쪽이 아니라 여기 뭐 이를테면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뭐에 해당돼? 그렇지 그거지. 그러니까 좀 더 길게 가도 되긴 하겠지 이 사람 개인의.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게 하나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또 요 앞쪽을 보게 되면 이게 A라고 해보자. 기본적이고 사람들한테서 수용되는 특징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요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요거는 사실 요쪽은 아니네. 이거 아니냐? 이거? 전통적인 형태?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받아들여지는 형태가 있고 그지? 그게 인정되는 수용되는 형태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변화를 겪는데 뭐에 맞춰서 변화를 겪냐면 그 개개인 사용자에 맞춰서 변화를 겪는다. 그 변화는 딱 요 부분에서는 요 문장 전체를 합쳐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나로 가야겠다. 그치? 색깔로 일단 뭐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요 B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됐니? 이거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빈칸의 원리라고 하는 게 변화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도록 한 거고. 그러면은 변화 얘기 있어요. 그지? 뭐 저거 B 얘기 해당되는 게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주류가 되는 거, 즉 전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세 개의 문장이 있으면 그거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장 끝에 두 번째 뭐 주절 파트에 B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예시도 뭐 A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있는 문장은 역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 자리야? 자리 싸움이야 이거는. B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B에서 남는 얘기 뭐 있어?
요거지? 요거. 그지? 개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다. 그지? 개인에게 맞춤. 이렇게 되겠지? 개인에게 맞춤.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가보면 데디케이션, 헌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괜찮지? 고객님한테 맞춤, 개별 맞춤 가능. 그 다음에 협력. 우리 협력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애들이 항상 뭔가 모르겠으면 협력을 좋아하더라. 그치? 협력 아니야. 그리고 4번은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일반화라는 거는 개인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5번은 보존. 보존 같은 경우도 그냥 원래 있는 형태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난도가 높아지는 쪽에서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라고 계속 부르짖었던 거고 내신도 이런 파트가 나오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러면 단어를 잠깐 몇 개만 볼게요. 역시 여기서 그냥 넘어갔었던 스테릭이라는 말 있잖아. 스테릭. 요게 이제 우리 정적인이지. 그래서 우리 정전기를 스테릭 일렉트릭시티라고 해. 정적인 전기가 정전기다. 형용사로. 반대말은 뭐니? 동적인이지. 동적인은 뭐야? 다이내믹. 역학. 동적인이고. 1번 뜻은 형용사는 요거고요. 두 번째 뜻은 이것도 기출로 나온 거야. 평가원 수능에서. 노이즈, 소음이라는 뜻도 있어. 스테릭, 소음. 그 다음에 우리 subject to 있잖아. subject to. 저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subject. 요거 어근으로 젝트가 throw 던지다. 이건 기억을 해줘요. 책은. 그래서 얘는 언더잖아. 항상. 아래로 던지다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학생이 아래로 던져진 게 뭐 학 과목 뭐 이런 거 가능하겠고, 약간 좀 다르지만 대화의 이제 주제나 소재도 되겠고, 뭔가 대상이란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지. 그지? 뭔가의 아래에 던져진 존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40번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 실험의 아래에 던져진 존재, 피실험자 있잖아. 실험 대상자. 그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렇게 subject to에서 보통 이렇게 쓰지, 형용사로. be subject to. 이건 형용사예요. 주어가 목적어의 아래에 던져지다. 던져진 상태이다 해서 뭐뭐의 영향하에 있다 라고 해서 뭐 이거를 이제 뭐뭐 하기 쉽다 뭐 이렇게 뭐까지도 해석을 하긴 하더라고. 이렇게 좀 개통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있어. 이게 통치자의 아래에 던져진 존재라고 해서 피정복민, 그러니까 국민 뭐 이렇게 했잖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통치자 아래에 던져진 존재. 기존에 기출됐던 거는 요 네 가지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요거는 뭐 따로 뭐 볼 필요 없는데, 이게 minute이 아니고 형용사로 minute이야, minute. 저거는 매우 작은.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거는 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되게 미세한 변화를 하기 쉽다.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맞춰서. 그 다음에 아까 요거 manifest도, manifestation보다는 manifest를 기억을 해줘. 동사, 분명하게 보여주다. 그리고 분명한, 명백한. 그리고 그 정도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내용적으로 구분을 좀 해주면, 사실 이게 그냥 주제 제목 요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주제문은 뭐라고 봐야 돼? 뭐 빈칸도 주제문이긴 한데 당연히 이 문장 주제문이자 however 이거잖아. 결국은 전통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수용된 유용한 방식인데 그게 뭐 유목민 생활 때 그리고 농경 생활 때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뭐 계속 그 얘기였었잖아. 근데 여기 추가 얘기가 나온 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어떤 방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빈칸 주제문 개인한테 맞춰서 적합한 방식으로. 그러면 적어도 요 위에 파트는 우리 도입 부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확실하게 좀 구분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however 문자에서 흐름을 끊고 거기서는 그냥 변화한다 라고만 좀 크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거 올도우 나오는 이쪽 파트에서 사람들한테 적합한데 그게 어떻게 적합? 특히 개별 사용자한테 적합한 방식으로 변화한다라고 또 구체적인 주제문을 줘서 주제문을 하나만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빈칸이 가장 좋긴 하네. 근데 뭐 빈칸 말고 이 올도우 문장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지? 다 괜찮다고 보여져요. 여기는 그냥 하나로 이제 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내용이 뭐 갈라지는 것 같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주어졌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그래도 뭐 이 정도로 하자. 빈칸 문장을 기준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여기 어쨌거나 뭐 주제를 주고 예시를 주고 다시 한번 재진술 준 거잖아. 뭐 그런 느낌으로 세 등분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이쪽 아래쪽 파트에서 이걸 이제 주제문이네? 라고 생각해서 이거랑 지금 같은 얘기네? 해서 그 하나의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있네? A네 B네? 뭐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로 연습을 해보면 되겠다고. 오케이? 좋은 문제야. 이거 매우 괜찮은 거야 이거. 됐지?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보고 다음 파트로 고고! 자, 일단 after 이것도 이제 그 어휘 문제랑 비슷하거든. 이 빈칸 두 개짜리는 뭐 전체 주제 일부는 지문의 근거는 있는데 뭐 좀 전에 우리 봤을 때 뭐 주제문 뭐 이렇게 골라가지고 또 같은 주제문 같은 내용 이렇게 연결했다면 요건 이제 어휘랑 비슷해서 요 빈칸 전후에 대부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after making a choice 선택하고 나서 그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변화시켜요. 우리의 예상되는 즐거움 또는 쾌락을. 그래서 이 선택된 옵션으로부터의 예상되는 기쁨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거절된 옵션으로부터의 예상되는 기쁨은 감소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일반화된 건데 이 change라는 게 enhancing하고 decreasing에 해당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예상되는 게 뭐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선택한 거는 오히려 더 좋을 거야 라고 기대감을 높이는 거라면 선택하지 않은 것은 역시 저걸 선택하지 않길 잘했어. 그의 기대감은 낮추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지, 매우.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그지? 막 하고. 그 반대로 가는 거야, 저거 하면. 놓치면. 그래서 만약에 be inclined to는 tend to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뭐뭐 한다 하면 되지. 우리가 빈칸하지 않는다면 이 빠르게 우리 선택의 가치를 빈칸을 하지 않는다면 so that 목적이지 뭐 하기 위해서 일단 걔네들이 concur with는 일치하다, 동의하다, 일치하다. 우리 선택하고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가치를 빈칸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Second guess ourselves to the point of insanity. 인세너리는 저게 이제 거의 미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광란의 상태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치는 지점까지 미칠 지경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두 번째로 생각한다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생각한다는 얘기. 뭐 꼭 비판하다라고 외우지 않아. 좀 이 연상을 해보면 될 거. 안 좋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그 A에 이제 해당하는 거는 직접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뭐가 돼야 돼? 이거 아니야? 그 change? 네. 그치? 이거요. 이거.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change하지 않으면. 물론 이 내용은 없는데 위에서 저렇게 선택한 거를 저렇게 바꾸잖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enhancing,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잖아. 플러스 어감이 들어가야 되겠지?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안 그러면 우리는 거의 미쳐버릴 거다. 저게 더 좋았나?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 무슨 말이 들어갈지는 알겠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문제만의 그 풀이법으로는 요게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해가 됐으면 굳이 여기를 안 보고 요거 이제 직전부터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일단 다 볼게, 일단.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거야,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이거 뭐니? 예시. 그치? 태국 대신 그리스를 선택을 했어야 했었나? 그 인지 아닌지를 자꾸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사실 약간 이제 보충으로 슈레프피는 과거요. 일단 해석의 시점은 해부피피니까 과거고, 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 유감 그거잖아. 계속 후회하는 거지. 커피 메이커 대신에 토스터 샀어야 됐나? 얘는 태국으로 간 거지. 약간 그리스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마이클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거는 이 second guess ourselves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해서 처음에는 감이 안 와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한테 사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후에 비판하는 거야. 사후에 비판하는 것은 방해하겠지. 안 좋은 거지, 당연히. 우리의 일상의 기능,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촉진할 거다 해서, 그래, 세컨 게스트가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we would feel, 이거 끊어줘야 된다. anxious. 여긴 떨어져 있지? 여기 안 떨어졌어. 오탄가 싶었어. 해가지고 부정적이야. 뭐 불안하고 혼란되고 후회되고 슬프고 계속 안 좋아. 뭐 올바른 일을 우리가 했나? 우리가 뭐 바꿨어야 되나? 여기는 그냥 쭉쭉쭉 갈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영구적인 hurt. 중단이지. hurt는 이게 stop이랑 같은 말이야. stop. hurt. 중단, 중지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거다. 우리 자신이 문자 그대로 stuck, 딱 갇혀 있는 것을. 그지?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좀 비슷한 어감인 거지? 갇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중단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문장은 끝난 상태고, 이거 PP지, PP. overcome이라는 게 극복하다라는 뜻 말고 압도하다라는 overwhelm의 뜻도 있어. overwhelm은 overwhelmed지, 이거 바꾸면은 압도가 되면서 빈칸에 의해서. 그리고 unable to move forward, 이렇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거다. 중단이니까 뭐 계속 그런 얘기네. 그럼 요거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돼? 요거잖아. 반대되는 거 딱 찾으면 되잖아. on the other hand. 오케이. 반면에 re-evaluating our alternative after making a decision. 여기까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의 대안을 재평가하는 것은 취해진 조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증가시키고 keep us moving forward.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좀 전에 어디 있지 않았어? 반대되는 개념. 그치? 이거지. 이거는 딱 반대되는 거. 그러면 앞쪽에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 가만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중단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가 돼야 돼?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on the other hand에서 여기서 찾으면 반대 개념으로 요 문장에서 찾으면 반대 개념이 어떤 부분이어야 돼? 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골랐잖아. 이거 니네 B는 다 맞았거든? 그게 어딨어? 요거? 헌신을 증가시킨다고? 취해진 조치? 그러면 헌신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야? 그것에 압도가 되는 거야? 압도되는 거. 압도가 돼서 꼼짝 못하는 거잖아. 전진을 못하는 거고. 요 안에서 찾으면은 사실 뭐 이거 이제 남는 부분 요 안에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결정을 하지 못함이지. 이거잖아. 그래서 인디시전이 된 거 아니야?
얘 적어도 마이너스잖아, 그지? 결정 못함.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있지, 이거 색깔이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이 re-evaluating이라는 말이 재평가가 이거 얘기하는 거지. 저거요. 그지? 우리가 선택한 옵션의 가치를 재평가한다라는 게 요 위에서 그 추산된 기쁨을 바꾸는데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보면 일단 B는 되게 확실해. 결정 못함이라는 indecision이 되는 거잖아. 그지? decision하고 prejudice는 그냥 아니잖아. 그럼 disregar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리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말이잖아. 우리가 선택한 것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잖아.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재평가.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가 답이 된 거야, 5번으로. 이해되겠니,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 선지를 되게 헷갈리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왜냐면 이제 말을 넣어서 다시 빈칸을 해봐야 된다는 게 가치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놓치면 disregard가 답이 돼. 그잖아. 무시하면 우리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not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반대되는 선지를 꼭 주기 때문에 그래서 not을 항상 이거를 놓치면 안 돼서 표시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은 1번이 답이 맞아. 그치? 그렇게 되고 concu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한번 나왔으니까 보면 커라는 게 또 어근으로 run이야, run. 달린다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에서도 어떤 current가 현재 막 달리고 있는 이라는 현재의라는 뜻도 되고 흐름도 돼.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션 커런트 하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는 거 해류를 얘기한다고. 해류. 공기의 흐름 대류를 에어 커런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말을 만들면 그 다음에 CON이나 COM은 얘가 together요. 똑같다는 the same도 있지만 그냥 어근접사의 뜻으로만 붙이면 함께 달리다야.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다, 일치하다가 돼서 agree with가 된 거죠. agree. 동의하다. 사람이면 동의하다, 목적어. 사물이면 일치하다, concur. 자, 그래서 topic sentence를 주고, 그지? 여기 그냥 나누면 될 것 같아. topic sentence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줘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미쳐버릴 거야 라는 얘기로 여기 쭉 도배를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제라고, 물론 이것도 주제라고 봐도 되긴 하겠지만 가장 포괄적인 저렇게 한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 거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주제문 하나 분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재진술을 주고 부연 설명을 준 다음에 예시가 쫙 나오잖아. 그다음 마지막에 재진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반화된 거 전까지 요 문장 요까지 있지? 이렇게 해서 분리를 3등분 정도 나눠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topic sentence 주고 부연 주고 예시 주고 재진술 부연에 대한 재진술 이렇게. 혹시 선택지 단어 모르는 거 있는 건 없어? 여기 오른쪽 B. 자, 여기서 매력적인 오답은 5번. 이거 알아요? 이거 우리 나머지는 다 봤잖아. 이거 falsify만 부르는 거 아니냐? 그치? 알면 좋고 false야, false. 그지? 거짓? 잘못? 틀림이잖아. 그게 falsify야, IFI. 그래서 얘가 틀리게 만들다가 아니라 얘는
틀렸음을 입증하다요. 뭐 반박하다도 되겠지? 틀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의어가 disprove 있지? prove는 증명하는 거, 틀림을 증명하는 거. 조금 어려운 말 여기 나올걸? refute, 반박하다. 이거 반박하다. 동의어는 이렇게 3개가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스캇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The test of the first rate intelligence 1등급 최고의 지성의 척도야. 테스트는 척도, 기준. 척도는 was the ability, 능력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이라는 건 어떤 능력이냐면 마음속에 2개의 상반된 아이디어를 지니는 거야. 동시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펑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멀티가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지. 상반된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인데 그 다음 문장 보면 The ion shaped our brain in the 빈칸 direction에서 영겁의 시간은 우리의 두뇌가 빈칸한 방향으로. 그러면 사실 이제 위에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빈칸한 방향이라는 게 뭐 서로 반대되는 건가? 똑같은 건가? 응?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이거든? 연결사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 다음 문장을 또 이제 가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요게 15년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 이것도. 요때 confirmation,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확증 편향이 요때 처음 나온 개념이었어. 그 수능 지문에서는. 확증 편향. 완전 많이 들어본.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갑자기 왜 나왔음? 뭐 보충 설명해 주려고 나온 거니까 좀 읽어봐야 돼. 그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is a term, 용어인데 그 방식에 대한 용어고.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정신이 체계적으로 저렇게 상반된 이 모순을 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래. 그러면 이 confirmation bias는 서로 충돌하는 상반된 개념, 즉 모순을 피하는 거야. 그러면은 항상 같은 쪽으로만 움직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위에 이거 첫 문장은 뭐야? 상반된 거를 품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상반된 거를 정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상반된 걸 함께 다룰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상반된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더 쉬우려면 원래는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여기에다가 이걸 줬어야 돼. 이거를. 근데 원래 또 뭐 글 자체 여기 없었으니까 이렇게 준 거지. 이거 상대 개념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이거를 가져야 돼. 상반된 걸 피하는 거니까 이게 same.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게 이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나 싶긴 하거든. 그렇지? 자, 뭐 볼게. 그럼 두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상반된 거를 피해 버린다. 근데 위에는 동시에 다르게 나온다. 그런가? 아리까리하네. 좀 더 볼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데 by overvaluing evidence, 증거를 과대평가해요. confirm, 확증해주는, 우리가 이미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는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병렬 구조는 ing 있으니까 과소평가하거나 disregarding, 그냥 간단히 무시하는 거야. 증거인데, 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반박하는 증거는. 그치? 결국은 우리가 일치하는 쪽으로 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럼 아까 답이 내가 그 잘못 얘기했나 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예시가 나오네. 그지? 부족모 얘기 나오잖아. 이런 크로우 부족의 그 구성원으로부터 테스터머니, 증언이라고 하는 게 뭐에 관한 걔네의 문화의 어떤 파괴, 디스트럭션. 이 증언이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사례를 준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시가 나왔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예시? 이거 나눌 수도 있긴 할 것 같아. 그래서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버팔로 소지, 미국의 들소가 사라졌을 때, go away,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fell to the ground,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걔네들은 they could not lift them up, 걔네 마음을 다시 들어 올리지 못했다는 게 결국 회복하지 못한 거래. 낙담한 거지. 그래서 after this, 이것 이후에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구나. 그래서 걔는 얘만이 아니었어. 이런 깊이감 있는 절망감을 묘사한 이 역사의 어떤 종말 끝으로서 nothing happened after that, 똑같은 일이지? 그 아무것도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라는 게 소 이제 다 없어져서 우린 끝이다. 얘네들 소가 좀 중요했나 보지. 우린 단지 살았어요. 낙담. 그래서 이 감정이 되게 강해서 쏘대꾸문이지 매우 강해서 그 결과 두뇌는 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에 지속된 존재의 증거를 어떻게 꼈어? 여기는 좋은 말은 아니어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무시했겠지 뭐, 그지?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걸 완화시켜줬을 수도 있는 절망감을, 그런 정상적인 삶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냥 무시했고, 여기서는 여기에 근거가 될 만한 거는 이거지. 이렇게 낙담하는 표현들 이런 거 그냥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라고 해서 여기가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맞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부정적인 말이 들어왔는데, 그럼 다시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위에는 결국은 이게 서로 상반된 얘기를 마음속에 담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상충되는 거를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은 진화를 해왔다 해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뭔가 반대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것만 맞는 쪽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은 이거 잘못 생각했네. 이게 아니라 원래 이거하고 이거 반대 개념이니까 영겁의 세월은 우리가 진화를 어떤 쪽으로 했냐면 이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쪽으로 했다. 헷갈려. 그치? 다른 방향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가야겠네. 그치? 잘못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은 최상의 지성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저렇다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저거하고는 다른 방향, 즉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가 다르다고, 여기가 낙담했다. 부정적인 말에서 오른쪽에 B는 괜찮아. 이게 리젝도 괜찮고 오버룩도 괜찮은데, 나도 좀 전에 좀 잘못 생각한 것처럼 이게 아니라 반대된다 해서 아파짓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지? 정반대 방향으로. 이거 헷갈려. 그지?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웠어. 왜냐면은 첫 문장을 통해 가지고 첫 문장으로 생각하면 같다 쪽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그 두 번째 문장은 근데 보충 설명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헷갈리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여기를 좀 보충을 해주자면은, 여기가 이제 부정적인 게 이걸 이렇게 근거를 준 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결국 슬픔에 압도가 되어서 어떤 이제 다른 증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제 증거를 보지 못한다. 여기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화장실 갔다 온 거 기준으로 보면 이게 반대로 생각한 게, 최상의 지능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즉 생존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 된 게 얘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진화를 해서 이렇게 한 가지 상충되는 걸 피해버린다.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만 바라본다. 일치하지 않는 거는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여기 다른이 들어가는 게 직접 문장하고 반대로. 근데 잘못 생각했어. 자, 그래서 얘는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첫 문장도 사실 분리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그치? 도입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주제 문제점 확증 편향 얘기니까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이게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끝까지 다 예시로 그냥 가고, 그럼 위에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요거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흐름은 바꾼 거는 확실히 이 문장이 두 번째 문장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하고 예시 지점까지 첫 문장 도입 부분하고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주관식 연습은 숙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가지고 34페이지에 이제 유닛 4도 두 개를 더 넣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잠깐 얘기를 사전 얘기 조금만 해보고, 오답 선택지는 필자의 말이 아니다. 우리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좀 전에 봤던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빈칸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주관식으로 찾아서 채우는 거였지만 헐 이게 뭐 헐 이런 느낌도 있을 수는 있어. 특히 이제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가 그 이 얘기 이쪽이 들어가는 거 맞긴 한데 딱 떠오르잖아. 내용은 요건지는 알겠어. 그지? 이건 알긴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선택지가 이제 이렇게 5개가 있으면, 그지? 속어법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1번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2번 보통 선지 구성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확실히 그냥 아니야. 이거 무관한 얘기야, 무관한 얘기다. 그지? 전혀 무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매력적 오답을 조심해줘야 되는 게 원래 정답과 아까 좀 전에 그것은 반대되는 선지 있지? 요거만 잘 피해갈 수 있으면 되지? 아니다라고 지울 수 있는 건 속어법 얘기하는 거거든, 이쪽에서는. 그지? 그래서 속어법을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빈칸 문장이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일단 빈칸 문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빈칸 문장에 주어를 잊지 마세요. 비주어를. 그래서 이거를 했어도 이 내용을 넣어서 자꾸 넣어서 해석을 해보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전에도 본 것처럼 요건 그건 아닌데 요거 해당되는데, 빈칸 문장이 아까처럼 이런 거 not 같은 게 있다, rarely 이런 거 있으면 꼭 표시해가지고 반대에 낚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지? 이게 요걸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주는 게 요런 정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볼게. 볼까? 이거는 그 내용은 잘 읽히잖아. 그지? 근데 요거 이제 그 주어 낚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결론을 얘기를 하면, 그 근거는 다음 문장이라고 쳐. 그지? 그러면은 빈칸의 주어는 웨이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의 근거가 되는 문장은 너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요. 그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순간 이제 이걸 근거로 찾았기 때문에 이거 너다라고 하면 5번으로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저기 말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실수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웨이터가 있는데, 얘가 뭐 여기까지가 이제 웨이터잖아. 고객을 맞아주는 거지. 이런 질문으로. 오늘 밤엔 뭘 축하하실 건가요? 하는 웨이터가 그렇지 않은 웨이터보다 뭐 더 빈칸하다 라고 하고,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만약 네가 즉 밥 먹으러 한 저녁 식사를 특별한 때로 생각을 하면 너는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살찐다 뭐 이런 건다 이건데, 그치?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네가 더 많이 먹는다면 웨이터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게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 웨이터 입장에서는 주문을 더 많이 받아요, 뭐 이건 좀 그렇잖아. 뭐 딱 떠오르지는 않는 게 정상 아니냐 사실? 그치? 그래서 위에를 일단 올라가서 볼게. 연구인데, 우리의 이제 외식하는 습관에 대한 연구가 찾아낸 거는, 우리가 외식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칼로리 수를 과소평가해. 우리가 소비하는 뭐까지? 절반까지. 그렇지, 맛있으면 0칼로리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첫 문장에 주제문이 나온 느낌이지. 인용이니까, 그지? 그래서 오케이, 뭐 일단 주제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캔들릿 레스토랑의 릿이라고 하는 게 불을 밝히다, 라이트, 리트에서 요거의 PP형이니까 회용사잖아. PP는 항상, 그지? 초가 켜준 식당, 외국 식당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데서 밥을 먹으면 어때? 우리 음식을 더 오래 즐겨. 배가 불러도. 그지?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친구랑 식사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구조화는 내신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열거가 된 거 아니야?
편안한 환경에서 먹으면 외식을 더 많이 먹어요. 두 번째는 친구랑 먹어도 더 많이 먹어요. 또 보충 설명 인용으로 연구가 찾아냈는데 여성인데 식사를 누구랑 하는 거야? 친구랑 하는 애들이 뭐 평균적으로 700칼로리를 섭취하고 더블이래. 2배요. 혼자 먹는 거에 비해. 그 다음에 여기도 another가 있어. another factor. 그러면 세 번째 열고요. 하여간 나가서 먹으면 많이 먹는다 라는 첫 문장을 다 뒷받침하긴 하는 거네. 그치? 우리의 심리도 칼로리 이 섭취의 또 다른 요소가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고 그래 끝난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다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여기선 직접적으로 근거는 없는 상태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면 모르겠다 하니까 들어가 보는 거지. 그러면 웨이터 입장에서는 이런 게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나가 더 많이 먹으면 웨이터가 주문받는 입장이니까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많은 주문을 받는다? 말은 되는데? 그지? 이게 지금 우리 중간고사 때 그 패턴이잖아? 그 다음에 웨이터가 외식을 더 자주 한다는 아니잖아. 그지? 웨이터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웨이터가 기분이 안 좋아. 그 다음에 웨이터가 천천히 음식을 갖다 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번만 조심하면 1번이 답이 되고 얘는 그냥 이렇게 딱 열고 세 등분 나눠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게 combination, the combination guarantee 하게 되면 컨비네이션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직전에 컨비네이션이 있었다는 거. 컨비네이션은 뭐요? 조합되는 거 아니야. 두 개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 뭔가 합친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일단 먼저 강조를 하자면 농부 입장이라고. 농부가 뭘 해야 될 거냐? 라고 했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올라가야 되겠지. 또 뭐 연구, 발전, 씨앗 개선, 개발, 종자 개발이 되겠지. 뭐 연구도 하고 개발하는 거가 오랫동안 뭐였냐면 public domain, 공공의 영역, 그리고 정부의 활동이었대. 뭘 위해서? common good,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지. 그치? 씨앗, 종자 뭐 이런 거. 그런데 역접이니까 뭐 주제문 바로 빡, 그지? 초반에 나온 거의 예외 없다. private capital, 사유 자본이 이 종자 생산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사기업이 진출하는 거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그리고 이 take over가 말 그대로 오버해서 테이크 취하는 거니까 인수하다, 장악하다야. 그래서 종자 생산 분야를 인수 또는 장악을 했대. 경제의 한 섹터 분야로서 그러니까 돈벌이가 된 거야.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creating an artificial split. split. 그지? 나눈 거 있지. 인위적인 분할을 만들었는데 그치 뭐 사이에서? 씨앗의 속성의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는 생산의 수단으로서의 그 씨앗이라는 게 있고요. 밑에 거랑 맞춰야지. 응? 뭐라고? 왜? 생산의 수단이 있고 색깔을 맞추면 그 다음 하나는 상품으로서의 수단이 있대.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서 뭐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지? 두 가지 개념이 나온 거구나 해서 생산은 뭐고 상품은 뭐야?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이 gain pace, 속도를 얻었는데 발전했다는 거지. 뭐 후에 이게 하이브리드가 이제 잡종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뭐 전기하고 가솔린을 합친 잡종차를 하이브리드 하잖아. 그래서 이 옥수수 메이진 밑에 있지만 옥수수의 잡종 생산을 발명을 함으로써 저 1920년대 후반에 뭔가 잡종 품종이 나왔나 봐. 그지?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 옥수수 씨앗 이렇게 경작되는 옥수수 씨앗은 다 잡종인데 이제 회사요. 농부 아니고 이제 여기에 주어는 이제 회사. 그지?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입장이. 그 하이브리드 잡종 씨앗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able to keep the distinct parent line from farmers. 농부들로부터 구별되는
부모 계통을 유지를 할 수 있었어. 즉 다르단 얘기지. 그지? 보통 왜 우리가 이 프롬 나오면 다 다른 거야. 그지? 왜냐면은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A와 B를 구별하다 뭐 이런 거 distinguish 이런 거 할 때 A from B 쓰고 different도 뭐 A와 B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 A, B, different from B 하잖아. 그래서 일단 from 나오면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저기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거 상대 개념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다 할 땐 전치사를 벌써 to를 쓴다고. 그지?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그쪽 방향으로 to고 from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일단 구별되는구나. 그러면은 농부들하고 쟤네들하고 뭔가 다른 걸 갖고 있나 정도에서 판단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곡물인데 they produce, 여기서는 또 이게 중요해요. 얘가 누구냐 이거지. 그들이 생산하는 곡물은 is not suited, 적합하지가 않네. 씨앗의 어떤 저장이나 다시 재심기로는 적합하지가 않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조합이 이걸 만들었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농부예요, 농부. 그리고 빈칸에 이제 해당돼야 되는 말들은 일단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라고, 농부하고는 다른 이 씨앗을 갖고 있는 거야. 요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 그 1990년대에 이 페이턴트 로, 특허법의 확장, 뭐 하면서 뭐로써 유일한 지적 재산의 도구로서, 이렇게 묶는 게 더 좋겠다. 뭐로의 확장이냐면 into the area of seed variety, 이런 이 씨앗 종류 영역으로의 특허법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기 시작했대. 누구에게? 사적인 사유 씨앗 회사들에 대해.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씨앗을 팔아먹었다라는 건데, 여기 무슨 말 들어갈지 알겠어? 우리말로? 이게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 개념은 이해되니?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 얘네가 만드는 게 생산을 위한 씨앗이고, 그 다음에 농부는 그냥 제품으로서의 씨앗이고, 즉 여기서 보면 농부들이 생산하는 저 곡물인 씨앗은 그게 씨앗으로서 적합하지 않아. 그냥 먹는 용도로만 되는 걸로. 그러면은 일단 뭐 이것도 우리 개통을 가야 되니까 몰랐다 칠게. 하여간 농부 입장은 어떠냐 이거지? 얘네도 서로 다른 걸 하는 거고. 농부는 씨앗을 더 사야 된다. 매 계절마다, 시즌마다 회사로부터. 왜냐면 자기들이 만드는 거는 심어봐야 곡물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계속 사다 쓰는 거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농부는 일단 그냥 무관한 얘기. 무슨 뭐 화학적인 비료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어. 그치? 그 다음에 농부들이 이게 음식 제품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개척시장, 뭐 개척하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 파이오니어 마켓. 신시장을 개척해 이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야. 이게 씨앗 회사하고 농부와의 관계거든. 그 다음에 농부들이 뭐 효율을 증가시키기 나온 적이 없어. 소재.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시골 마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지워서 남는 게 이제 1번이니까 그 가능은 하겠구나. 그지? 농부 입장에서는 얘네가 심은 거로는 곡물을 수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딱 명확하지 않더라도 얘네랑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자꾸 심을 때마다 씨앗을 사서 심어야 된다. 뭐 요 얘기거든? 이거 이해되니? 무슨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배경 지식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 카길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아? 없니? 이게 미국 회사거든? 미네소타에 있다는데,
얘네들이 여기 언급된 그 회사야. 전 세계 씨앗 시장의 40%를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를 뭐 길러요 하면은 농부들은 씨앗을 이는 회사에서 사다가 심어야 돼. 우리가 심어가 나온 옥수수는 심어도 안 나. 그래서 얘네가 좀 대단한 게 메이저 곡물 회사 중 하나야, 얘네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종자 회사들은 거의 다 미국 회사야. 그러니까 전 세계 식량을 얘네가 장악하고 있어. 얘네가 없으면 식량을 심을 수가 없어.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제 식량 자립화라는 개념에서 우리도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쌀 품종은 좀 일부 있잖아. 근데 뭐 나머지는 거의 없을걸?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의존할 수밖에 없게 얘네가 만들어 놨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 조그만 말이지만 그 미국 내 뭐 맥도날드 매장 모든 계란을 얘네가 공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하는데, 얘네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얘네는 그 비상장 기업이래. 비상장 회사라는 건 알지?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그냥 개인 회사야. 왜냐면 삼성 같은 데는 상장 회사는 주식을 사고 팔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잖아. 이재용은 단순히 그냥 경영권만 갖고 있는 거지. 걔가 그 회사 주식에 뭐 10%도 없잖아. 근데 얘네들은 비상장 회사인데, 얘네가 만약에 상장을 하면 여기 얘기 따르면은 10등이래, 10등. 엄청난 회사인 거예요. 세계 10등. 그지? 그러면 거의 뭐 애플하고 뭐 이렇게 몇 개 회사 바로 뒤에 있는 거거든? 엄청난 회사인데, 이 거대한 이 기업 자체는 이 카길이라는 가문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해당 가문의 후손 90여 명이 회사 주식의 88%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명은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 달러로 10억 달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회사인데 엄청난 회사가 있다. 카길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우리가 내용을 좀 나눠보면, 이게 결국 첫 문장은 도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흐름을 바꾼 다음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 거잖아. 그러면은 주제문 자체는 뭐라고 보는 게 좋을라나? 여기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인정 역할로 나눠졌고, 사유기업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결과 농부들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그때 계속 사서 써야 된다잖아. 사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쪼갰다, 긁어가 이거다 라고 하니까 뭐 위에 부분 있잖아, 그 초반에 여기를 주제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얻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그 메이즈라고 하는 예시잖아. 이게 그 옥수수 나오는 거가 예시니까 요 앞에, 그지? 크게 보면 이게 도입, 주제문, 여기가 예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좀 하나 좀 더 내용적으로 쪼갤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잖아. 농부들은 맨날 사서 써야 되는. 근데 그게 90년대 이제 특허법이 이쪽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더더욱 이 시장이 커졌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얘네들이 뭔가 뒤에서 로비를 했겠지.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크게 4개로 나눠야 되는데, 뭐 그렇게 나누기는 좀 복잡하니까 처음에 도입은 고작 한 문장 뿐이니까 뭐 이렇게 3등분 나눠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봐. 단어. 그 브리딩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 있잖아, 브리딩. 자, 브리드를 보자고. 얘가 동사는 뭐요? 새끼 같은, 자식 같은 거 있잖아. 나타가지, 나타. 브리드. 그 다음에 얘가 그 초래하다도 되지, 초래하다. 그렇지? 얘가 브리드가 초래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때 또 기억을 해야 돼. 여기는 이제 이런 곡물 얘기 나면 이제 품종, 그 소나 뭐 곡물 같은 거 품종을 브리드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여기 뭐 있는 것처럼 뭐 기르다, 경작하다도 가능해. 그지? 기르다, 경작하다. 그래서 브리딩은 여기서는 뭐 경작이 되긴 한 거거든. 그 브리딩 여기서 나온 걸로. 그 속담 중에 그 무례함은 그 경멸을 초래한다 해서 disrespect, breed contempt라는, 거기서 이제 초래하다라는 뜻으로 속담으로도 있기 때문에
단어는 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